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고 또 한교안 야당 대표의 단식 상황을 겪으면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가까이 있고 지금 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또 2018년도에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표적 비감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 선거를 직접 개입한 간권 선거이고 그리고 정치 공작이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경찰 조직에게 수사기관에게 직접 수사를 하명한 이런 것 의혹이 지금 있어가지고 온 나라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 청와대의 선거 개입, 관권 선거, 그리고 표적 수사, 그리고 야당 정치인인 울산시장에 대한 탄압, 이런 복합적인 아주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핵심 인물입니다. 백원우는 누구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실무 해결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의 동아리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안 지가 10년 훨씬 넘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백원우의 정치행적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또 노무현 정부 때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해왔던 행적을 쭉 보면 결국에 친문그룹의 해결사 노릇을 하는 백원우가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으로서 재직 중에 벌인 이런 일이 아닌가. 특히 백원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친문 패권 그룹의 실무 해결사로서 활약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제가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백원우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설 감찰팀을 운영한 이런 의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이 사설 감찰팀을 별동대 형식으로 운영했다는 보도가 속속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사실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놀랄만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원우가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비리 첩보 사실을 이만큼, 한두 장도 아닙니다. 이만큼 두껍게 어디서 백원우가 입수해가지고 이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줘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검찰이 아니고 직접 경찰에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에 가도록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넘겨서 이철성 경찰청에서는 울산경찰청으로 내려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이걸 표적으로 수사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청와대가 특별사안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도 아닌 대상도 아닌 선출직의 울산시장에 대한 그 비위 첩보를 하명으로 별도로 내려서 경찰 조직에 내린 이런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면서 선거 개입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건 지금 그거 한 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어떤 그 감찰팀을 운영해서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 하명 수사를 갖다 계속 독촉하고 추진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생긴 정말 희대의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백원우와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수사기관 사정기관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단순 이관한 행정 절차에 따른 당연한 이첩이었다. 그렇지 절대로 무슨 수사를 갖다가 하명하거나 또 수사를 표적 수사를 갖다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백원우는 지금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을 그만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 밑에서 지금 같이 그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이 백원우는 이게 어떻게 검찰이 이걸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강권 선거, 그 권력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보고 이걸 갖다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단순한 행정 절차에 따릅니다. 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청와대 해명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명 수사고 그리고 분명히 표적 수사고 대통령의 친구 절친형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직 울산시장이던 한국당의 김기현에 대한 주변의 비위 첩보 사실을 수집해서 백원우 공직 민정비서관의 업무도 아닌 사실을 내린 사건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민정비서관, 두 번째 반부패 비서관,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 반부패 비서관이요. 반부패 비서관이 공직자들의 비위 첩보를 갖다가 감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찰반이 1반, 2반, 있어가지고 반이, 복수의 반이 있어서 여기 감찰반원이 9명, 10명 있어요. 그리고 백원우가 있는, 여기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고요. 이쪽에 민정비서관은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을 하는데 민정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첩보입니다. 공직자는 여기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심 동향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부패 비서관의 공직자도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찰 업무이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은 여기 반부패 비서관실에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 관장 업무도 아닌 공직자 감찰, 비위 감찰. 근데 반부패 비서관실의 또 대상도 아니야.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전부 업무 대상도 아니고 업무 관장 분야도 아닌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해서 백원우가 왜 비첩보를 갖다가 이렇게 채광군 같이 두꺼운 걸 갖다가 줘가지고 경찰 조직에다 갖다가 토스를 하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토스 이관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명수사라는 것이 그 뒤로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관했으면은 뭐 종로경찰서에서 동대문경찰서로 이관하고 나면 종로경찰서는 손땅 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관하고 나서 그러니까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청와대에서 이관하고 나서 경찰청에서 9번 10번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하명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도 단순 이관입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검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요? 윤석열 검찰한테 또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면서 정치검찰식으로 낙인 찍히려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검찰을 갖다가 역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업무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도 아니에요. 울산시장의 비감찰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는 별동팀을 갖다가 더 문제되고 있는 지금 현재 다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따로 이 친문 패권 세력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 절친인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그 별동대 팀, 감찰팀을 갖다 운영해서 그 팀이 상대 후보인, 야당 상대 후보인 그 후보들을 갖다가 비감찰을 갖다가 수집해서 그러니까 사실 민간인 사찰이죠. 사찰을 해서 수사기관인 갖다가 넘기는데 검찰은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에다 넘기는 거예요. 경찰에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사 또 막으려고 대통령이 나서고 지금 법무부에서 나서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고 지금 백원우가 나서고 또 이럴 겁니까? 또 이럴 겁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건 개요 이제 다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백원우가 맨 처음에 입수했다는 그 첩보, 그래서 경찰에 넘겼다는 그 첩보, 이렇게 두꺼운 첩보, 백원우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 도대체, 김기현 울산시장한테 반대파가 갖다 줬냐? 당에서 줬냐? 아니면은 백원우 본인이 따로 별동팀을 운영해서 첩보를 했냐?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조직에 어떤 팀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냐? 이것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 검찰이 지금 차츰차츰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표적수사, 한영수사, 청와대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이 명확 관화해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검찰이 밝히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2018년 초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2017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출범하자마자 이 짓거리 한 거예요. 보십시오. 출범해서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겨울에 유재수 비위가 터지니까 지급 팬이니까 친문 그룹이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시켰잖아요. 그리고 2018년 봄 되자마자 대통령의 절친인 어떤 송철호 변호사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감찰 첩보에서 사찰하고 지금 이렇게 된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조국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랑 정말 친문 그룹들 너희들 2017년 5월에 정권 잡아서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 그리고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정치 공작, 선거 공작하고 관권 선거 개입하고 관권 선거하고 그리고 최측근임 유재수 그냥 감찰 무마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뭐 승진시키고 해서 친문 그룹인 부산시에 갔다가 경제부시장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게 저는 사적으로 지금 친문 그룹의 이권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 청와대 권력, 이 수사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운영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은 이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밝혀지고 언론에 밝혀지면은 다시 이 백원우 울산시장 비감찰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